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우리는 왜 미래에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심리학 그 7번째 주제 커넥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나와 마주하라. 즉 미래와의 조우가 되겠습니다. 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토록 바랬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요? 참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크건 작건 목표는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느냐, 단순한 소망으로 간직하느냐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공을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닌 정량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공은 어제보다, 즉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영역도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준을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딱 언제까지다 라고 못 박을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아지는 건, 성장하는 건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끝도 없는 힘든 시간이라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매일 내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으니까 매일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과 만족, 풍요로움,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승리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 성공 기준을 외부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여러분의 성공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시고 잘게 쪼개어 성취해 나가시면 됩니다. 두 눈이 장님이 된 어떤 마라토너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라톤 풀코스를 100회나 완주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이제 60이 넘은 그 마라토너는 잠시의 망설임조차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1km를 뛰었고 그 다음에는 10km를 뛰었지요. 그렇게 4번을 나누어서 뛰었더니 어느새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는 크게 설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이 마라토너처럼 잘게 나누어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기초 체력이 없는 우리가 한 달 내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시합 전에 포기하거나 설령 완주를 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라톤은 고통이다 라는 뇌의 신경 회로망을 자연스럽게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일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매일같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로움, 고독, 사회에 대한 불만 등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저는 이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성공 심리학 생각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적어보고 말로 표현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뇌의 무한 잠재력을 활용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거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행동은 목표와 계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목표와 계획은 멋진 미래와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서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고린 지점에 다다를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 쉽게 외부 환경에 휘둘려서 어느새 우리가 지니고 있던 그 희미한 목표마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지요. 공든탑도 쉽게 무너집니다. 방심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철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위해 다이어트를 몇 개월이나 성공했지만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인해서 그 습관들이 무너져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들인 노력과 수고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빈틈으로 인해서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경험들을 말이죠. 물론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그 이정표를 보고 걸어 나갑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보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기록일기도 쓰고 반성도 하지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만들어줄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시키는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커넥션은 어찌 보면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훈련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멋진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그런 촉매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조어 욜로라는 말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다. 왜? 내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멋진 말 같나요? 아니면 제가 아재인가요? 저는 미래가 없는 삶이니 현재 마음껏 즐기자 이 풍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래와 단절된 나는 아무런 목표나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의 나의 생각과 행동이 1년, 5년, 10년 뒤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계획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다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더 자극적인 것들에 중독되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겠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자들의 성향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우리는 다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미래에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친척들과 해외여행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어린 자녀들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겐 사실상 공휴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 같으면 고향에 내려가는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이들과 긴 연휴 동안 무엇을 할지 그게 큰 고민거리였다. 키즈 카페를 검색해보고 단거리 여행도 준비했다. 자녀들과 나름 긴 연휴를 낑낑대며 보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 이제는 아이들과 많이 놀아줬으니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 방으로 들어와 그동안 미뤄둔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역시나 두 딸들이 소리내며 싸우고 시끄럽게 놀고 있었다. 순간 나는 폭발했다. 고함을 치며 애들에게 화를 냈다. 이유인즉 내가 너희들을 연휴 동안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돈 쓰고 마음껏 놀아줬는데 아빠 시간도 좀 줘야지.
너희들 생각밖에 없냐? 라는 취지였다. 아이들은 고개만 갸우뚱하고 날 잠깐 쳐다보고 자기들의 놀이세상으로 들어갔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곱씹어 보았다.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결론에 다다랐다. 아, 나는 미래의 나와 단절되었구나. 5년 뒤, 10년 후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지? 그때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와서 나와 놀아달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아이들의 응석이 매우 그립겠지? 203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나는 오늘로 돌아와 내가 화를 낸 그 자리에 서 있다. 이 순간 나의 잘못된 결정, 즉 화를 낸 것은 현재의 나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 초롱초롱한 두 딸의 눈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아이들의 두 눈을 바라본 지가 언제였던가. 눈가가 금세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녀석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이젠 사랑스러워졌다.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들은 미래의 관점과 연결하니 웃음마저 새어나왔다. 이제 장난감도 안 가지고 놀 때가 오겠구나. 어느 순간 아빠가 신나게 놀자고 해도 친구들과 논다고 할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끄럽지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상황 설정은 다르지만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기되 지금 이 현재를 미래와 연결 짓는 일, 바로 미래와의 조우 커넥션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적인 믿음이 있어야겠죠. 만약 다가올 미래가 암울하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사는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 10년 전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는 가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는데 만감이 교차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입었던 촌스러운 옷이나 헤어스타일, 표정을 바라볼 때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지금 현재에 아무런 목표나 계획이 없다면 저는 지금이나 10년 후나 그저 그렇지 비슷하지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생각과 결정만 하고 살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즉흥적으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오래된 사진첩에서 느꼈듯이 크게 생각 없이 살아온 삶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만약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목표에 맞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10년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미래는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 우리를 저 미래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나요? 현재 내가 하는 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 패턴들이 다가올 미래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켜 줄까요? 다음 편에서는 성공적인 미래를 살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